여러분 안녕하세요. 선생님 이번에는 학습법 Q&A와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까 전에 내가 영상 하나를 찍었는데 그 영상 찍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한 14분 정도나 찍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말을 줄여야겠어. 자, 쌤이 이제 또 학생들이랑 많이 또 상담을 해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Q&A로 이제 올려주는 걸 좀 토대로 쌤이 여러분들한테 학습법 관련해서 Q&A를 좀 찍으면 좋겠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차 나중에 또 얼마나 더 찍을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다 1차 나는 이런 것도 궁금해요 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같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좀 올려주신다면 아니면 내가 이제 좀 여러분들 상담 더 해보고 Q&A 올라온 거 더 보면서 이거 한번 더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내가 다음에 또 2차로서 또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오늘 같은 맥락인 질문이 있어서 그 같은 맥락인 내용 요 3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. 바로 뭐냐면 해설지를 봐야 할까요 쌤? 혹은 선생님 한 문제를 푸는데 고민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? 세 번째, 일주일 동안 수학 문제의 양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? 요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이 3가지 공통된 답변이 있어요. 바로 뭐?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달라야 돼요. 자, 이게 답변입니다. 선생님, 뭔 말인가요? 자, 여러분들 해설지를 봐야 할까요에 대한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를 했을 때 뭐 학원쌤이든 학교쌤이든 답지 보는 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제가 답지를 보는 습관이 없어요. 그래서 답지를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데 그럼 답지를 안 보니까 문제가 너무 안 풀려요. 문제를 진도를 나가지 못해요. 이런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. 자, 해설지를 봐야 될까요에 대한 답변은 일단 내가 괜찮은 실력을 좀 가지고 있어. 예를 들어서 3점짜리 문제들은 잘 풀고요. 그 수능을 기준으로 얘기할게 당연히. 3점 문항들은 잘 풀어. 아니면 그냥 등급으로 얘기를 해줄까요? 내가 4등급 이하야. 혹은 뭐 3등급까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. 3등급은 좀 걸친다고 생각해. 그 다음에 2등급 이상이야. 3등급은 좀 애매해요. 그렇죠? 그래서 아마 3등급인 친구들은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면 될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딱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. 뭐든지 간에. 이분법적으로 솔, no 이거 안 돼요. 그냥 적절하게 해줘야 돼요. 적절하게. 무슨 말이냐? 4등급 이하인 친구들 있죠? 압도적으로 문제풀이 양이 많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적어지면 안 돼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질문은 3개지만 하나로 다 퉁칠 수 있어. 자, 일단 일주일 수학 이거 바로 가보자. 말 나온 김에 일주일 수학 문제양 압도적으로 많아야 됩니다. 이 친구들은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라고 할까? 압도적으로 문제양이 많아야 돼요. 쌤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한자 많을다. 자, 압도적으로 많아야 됩니다. 그리고 2등급 이상인 친구들은 압도적으로까지 많을 필요는 없어. 대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양을 많이 따져야 된다면 이 친구들은 뭘 많이 따져야 되냐면 질을 많이 따져야 돼요. 문제의 퀄리티.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 3점짜리 그냥 기초 문제들이 아니라 뭐다 좀 심화 문제들. 근데 심화 문제들은 한 문제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래서 둘의 스탠스가 좀 달라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. 일주일에 문제 푸는 양이 얘는 적어도 그래도 양이 없으면 안 돼.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좀 쉬운 문제도 좀 섞어서 해야 돼요. 그래서 양과 질을 좀 합쳐야 되는데 너무 없으면 안 돼. 그래서 일주일에 한 120문제 정도는 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수학을 120문제 정도. 요거는 이제 3점 플러스 4점. 보통 4점이 이제 질 높은 문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양은 3점짜리도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4점짜리도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120문항 딱 이것도 문항도 딱 완벽하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. 얘는 적어도 200문제는 일단 넘어가야 돼요. 200문제에서 300문제는 풀어야 돼. 왜? 문제가 쉽잖아. 어렵지 않잖아요. 자,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이 친구들이. 선생님, 저 근데 문제 전혀 안 쉬운데요? 어려운데요? 자,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. 해설지를 봐야 될까요? 에 대한 질문. 봐봐. 내가
한 일주일에 2, 300 문제를 풀 거야 라고 가정을 해보자. 그러면 2, 300 문제를 해설지 없이 내가 혼자 고민해서 2, 300 문제를 풀잖아요. 그럼 정말 힘듭니다. 뭐 때문에 힘드냐면 문제를 푸는데 막혔어. 근데 이 포인트 하나만 딱 잡으면, 그러니까 하나만 딱 체크하면,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기본 개념인데 그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안 떠올랐어. 근데 모르겠네? 근데 계속 고민해. 고민. 그래서 한 30분을 고민했어. 근데 답만, 해설지만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다른 문제를 적용해주면 되는 그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 그거를 한동안 고민하고 있어. 그럼 뒤에 문제가 다 날아가요, 시간이. 그러니까 재미도 없어지고요. 문제도 안 풀리고요. 여기선 보통 요 친구들 있죠. 보통 3점짜리 문제들이잖아. 이 3점 문제들은요. 아이디어가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점 문제 그냥 단순 계산 적용 문제입니다. 아니 계산이래. 개념 적용 문제입니다. 개념. 내가 이 개념을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돼. 근데 그 개념이 갑자기 안 떠올라. 그 문제 안 풀리는 거야. 얘는 안 풀려. 그냥 아예. 그냥 답이 나와서 안 풀려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나올 리가 없죠. 그러니까 어떻게? 답지를 보는 거야. 자, 근데 해설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좀 해줄게요. 해설지를, 자, 이것도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게 해설지를 그냥 쭉 다 본 다음에 그대로 해설지대로 따라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어떻게 해야 돼요? 해설지에 있는 내가 예를 들어 막힌 부분이 있잖아. 막힌 부분만 체크하는 거야. 이거는 이 친구들 다 똑같아. 해설지 보는 법은 요 내용 다 똑같이 적용되는 일괄 적용이야. 막힌 부분만 힌트를 얻으세요. 보통 앞부분에서 힌트를 얻는 거야. 이렇게 위에 이쪽 가려가지고 해설지를 딱 가린 다음에 위에서부터 봐. 오케이. 요거 내가 한 건데. 오케이. 요것도 내가 한 건데.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막히는 부분인데 딱 보니까 이렇게 풀라네? 왜 이렇게 풀지? 한번 의심해보고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냥 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힌트를, 이유를 생각해보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판단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문제 풀면 돼요. 그래서 해설지 보지마! 너 수학적 사고력이 없어져! 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설지를 잘 봐야 돼요.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잘 써먹어야 된다. 오케이? 뭘 얻는다? 힌트를 얻는 용어로. 오케이? 자,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? 해설지를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. 적어도 이 내용은 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,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야 돼요. 괜찮습니다. 다만 어디로 넘어올 때? 여기로 넘어올 때는 해설지를 보는 걸 좀 줄여야 돼요.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일단 해설이 우리가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 푸는 방식이랑 다를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해설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. 오히려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. 그래서 쌤 알고리즘 수업이나 이제 쌤 딥러닝 교재가 다 뭐다? 손글씨 해설을 나눠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. 오케이? 실제 해설지랑 우리가 푸는 해설이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손글씨 해설을 많이 참고를 해주는 게 좋고요. 대신에 손글씨 해설. 첫 번째 이유는 그 이유고요. 여기서부터는 뭐야? 질이야. 무조건 이 문제에 대한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개념 적용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 고민을 여기선 좀 많이 해줘야 되고요. 그 고민 하다가 나 도저히 안 되겠어. 그럼 어떻게 하자? 아까랑 똑같이 막힌 부분만 힌트를 토대로 얻어내자. 오케이? 쌤, 그러면 고민 시간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? 에 대한 답변, 마지막 답변 해드릴게요. 자, 기본 개념이야. 적어도 이것도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의 집중 시간이 풀리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친구 있잖아. 한 문제 오랫동안 고민하고 싶어요. 그리고는 한 문제 오랫동안 보다가 갑자기 명 때려. 그리고는 딴 생각해. 자기도 모르게. 그러면 이게 고민하는 거니? 시간만 다 날리는 거죠.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러지 마세요. 어떻게 하자? 짧게 치세요. 이런 문제들은 3분을 넘기지 마. 3분은 넘기지 마. 아니면 나는 좀 더 고민하고 싶어. 5분 넘기지 마. 적어도. 짧게 치고요. 요 친구들. 여기다 적자. 헷갈리겠다. 3분. 시간. 자, 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적어도 한 7분에서 10분. 선생님 근데 4점짜리인데 7에서 10분이면 되게 짧게 하는 거 아닌가요? 자, 요거 얘기 한 번 더 할게요.
쌤 이거는 수업 때도 되게 얘기 많이 했는데 7에서 10분이 뭐냐면 내가 딱 이 문제를 볼 때 고민하는 시간 7에서 10분이야. 안 풀려요? 어떻게 해요? 넘어가세요. 내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TCC 영상 하나 만들 거야.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 안 풀려? 넘겨. 그리고는 다른 문제 먼저 풀어. 그리고는 어떻게? 그 수업 끝이야? 그 문제 다시 안 볼 거야? 아니죠. 다시 돌아와.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안 풀린 문제 있지?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거야. 그리고 다시 또 7에서 10분 고민하세요. 그렇게 하면 한 문제를 푸는데 한 적어도 20분은 고민하는 거야. 그 20분을 바로 첫 번째 때 20분을 풀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거쳐서 20분을 고민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고민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이건 내가 나중에 주되게 다룰 내용이라서 영상으로 따로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. 알겠죠? 제 목소리가 점점 간다. 큰일 났다. 자,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얘기까지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. 선생님, 그러면 시험 시간에서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문제 고민 시간은 얼마나 돼야 될까요?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쌤이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건 모의고사와 관련된 얘기니까 그건 좀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과제를 풀 때 스스로 공부를 할 때에 대한 질문, 수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쌤이 오늘 좀 쭉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. 또 본인들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것들 있으면 얼마든지 쌤이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많이 올려주시고요. 그럼 요거와 관련된 얘기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안녕.